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6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셀트리온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좀 오늘 반등이 좀 아침에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종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원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S&P 500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밤에 또 하락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된 것 같아요. 반등을 한 거는 우리 못 따라가고 떨어질 거에 대한 리스크는 반영을 해버린 거죠. 예. 그만큼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을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2,700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죠. 이 순매도량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은 어떤 그동안 미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제 이게 떨어지는데 이제 갑자기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튜즈데이 뭐 언제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블랙 웬즈데이 내일 뭐 오늘 밤에 뭐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리스키한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일 장 열렸는데 바로 13,000까지 가버렸어요. 만 포인트, 14,000에서 13,000포인트, 1,000포인트씩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현금 비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뭐 얘기 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너무 끊임없이 조정 없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조정이 올 때가 됐고 일목균형표 선스팬도 붕괴된 상태에서 241 테스트 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지금 241 지금 이탈하고 이렇게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은 그림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오늘도 많이 밀려서 끝나버렸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저쪽도 더 나오고, 그다음에 홍콩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종목, 개별 종목, 국내 증시. 이제 미국 차례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다 전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너 뭐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당시에 중국 펀드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급락을 했죠. 왜 급락을 했을까요? 네. 중국 펀드, 뭐 차이나 펀드, 미래에셋 차이나, 차이나 솔로몬, 뭐 차이나 뭐 많았죠. 네. 왜 폭락을 했을까요? 첫 번째, 주가 버블이 심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가 6,000포인트를 넘을 때 중국 주식의 평균 PER, 주가 수익 배율이 약 60배. 네. 굉장히 높았던 거죠. 비이성적으로 오른 주가는 반드시 비이성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빠진 거는 바로 저 PER입니다. PER. 지금 PER이 60배 넘어서 과열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몇 배죠? 예. 좀 56배죠. 그렇죠? 셀헬이 55배. 근데 이게 작년 대비인데 올해 실적이 어니 쇼크가 되면 저 PER이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삼바 200배, 셀트리온 제약스 200배. 그렇죠? 뭐 이건 말도 안 돼. CMG 제약은 1900배. 바이오주에서 왜 이렇게 약세가 나오냐? 금리가 올라가고 뭐 버블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업 공개 때 유보했던 비유통 주식이 월 평균 35조씩 증권시장 유입되면서 주식 물량 공급이 과대해졌다. 물가가 상승하고 똑같죠. 물가가 상승하고 베이징 올림픽 이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개인 투자자랑 공포에 질려 보유주식을 투매했다. 지금 외국인들 최근에 굉장히 발을 많이 뺐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미국발 신용위기가 전 세계에 퍼져서 중국도 금융위기에 봉착했다. 그럼 지금 겹치는 거 뭐죠? 주가 버블이 심하다. 그 다음에 기업 공개 때 유보했던 비유통 주식. 지금 우리나라 증시 올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IPO. 온통 IPO 뭐 지금 SK 어쩌고 저쩌고, SK 어쩌고 저쩌고, SK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이 나와야 되지 않을 것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나올 계획이 없었던 것들도 다 이번에 박차를 가해서 내보냈죠. 그러면서 시장이 돈을 다 빨아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주시장이 망가졌죠. 자, 뭐 이거는 지금 당장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이제 과거에 대한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하루에 10% 이상 급등락하면서 모든 거래를 30분간 중단시킨 제도다. 10월 한 달 동안에만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22번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눈만 뜨면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장만 열리면 하한가, 그냥 다 하한가였습니다. 당시에 제일 많이 하한가. 눈 뜨면 대우조선에 하한가, 눈 뜨면 현대미포조선 하한가, 눈 뜨면 두산인프라코 하한가, 눈 뜨면 삼성중공업 하한가. 다들 아시죠? 현대중공업 또 하한가요? 마이너스 15%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또 15%로 시작하죠. 지금은 밴드가 30%니까 뭐 아침에 뭐 어제도 셀트리온 마이너스 13%였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5%가 하한가였으면 셀트리온 어제 하한가 갔습니다.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고점 대비 하락률 다우가 47%네요.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고요. 영국이 45%, 일본이 60%, 대만도 60%, 러시아 76%, 중국 70%. 그러니까 50에서 우리도 57% 어제 그래서 제가 50% 정도.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3,300 찍고 반토막 나면 300씩 350, 1,500까지 가는 건가? 최악의 경우. 근데 지금 이건 서브프라임이라는 엄청난 사태였죠. 이 서브프라임이 뭐였던지 잠깐 또 한번 또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다 지나갔던 일입니다. 근데 그 지나갔던 일에서 우리는 증시의 교훈을 배워야지. 반면교사니까요. 배워야 됩니다. 자, 세계 증시는 2007년 여름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되었다. 대세 하락의 원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이었다. 서프라임 모기지란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흘려주는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말한다. 2005년 이후 금리가 상승하자 주택 담보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7년 하반기부터 경기 하락 맞물려 집값까지 폭락하면서 2차 금융 상품들이 부실해지면서 이제 세계 금융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핵심이 뭐죠?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상승하자 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전세대출, 뭐 주택대출, 지금 아파트대출 엄청 많이 했죠. 가계대출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뭐 아파트 하나 샀는데 아파트 다음 거 한 3개, 4개 샀는데 다 대출 끼고 산 사람들도 있죠.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머리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자, 근데 금리가 올라가자 부담이 되는 거죠. 뭐 한 달에 이자를 막 내는 거죠. 문제는 그래요. 작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올 한 해 또 그렇게 계속 그런 가격 상승에 의한 투기 세력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데 이자를 왜 못 내지? 야, 이자 못 낸대. 야, 아파트값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10% 20%. 뭐지? 나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는데 지금 이자 내야 되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지네. 야, 큰일 났다. 빨리 팔아. 매물 내놓습니다. 안 팔리죠. 아파트 그냥 쉽게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살려는 사람이 돈이 없어요. 아파트 얼마인데? 30억. 어떻게 사야 되지? 대출 받아서 사야 되죠. 근데 국가에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어떻게 사지? 현금으로. 현금이 없는데 못 사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게 해줘서 대출로 사게 해줬는데 이제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못 사게 했어. 좀 떨어졌어. 근데 사게 해주려고 했어. 근데 대출을 안 해준대. 난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된대. 난 30억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는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아파트 값이 주식 가격 떨어지듯이 미친 듯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0억짜리 20억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금융 대란이 우리나라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다리가 걸리는 게 지금 제가 계속 은행주 하지만 그때는 은행주 죽습니다. 그때는 은행주가 죽어버려요. 왜 그랬냐면 서브프라임 때 은행주가 왜 죽었죠? 담보에 대한 이 대출 이자 그 다음에 뭐 부실 금융상품들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은행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고배당주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중요하고 내년은 아닙니다. 은행주 내년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은행 부동산까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 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셀트리온 130만 150만 300만 원 외칠 때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되는지 이유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잘 나가는 바이오 기업들도 PR이 그렇게 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약사들, 늘 얘기했던 모더나라든지, 지금 화이자라든지, 이런
백신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기업들도 PR이 30배에서 20배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지금 너무 높다. 그 얘기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자. 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은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 고평가된 건 사실이다라고 리포트들이 몇 번 나왔죠 중간. 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투기장이고 상승장이다 보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역전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스닥이 깨지고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죠. 셀트리온. 자, 뭐 지금 저도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산다면 첫 번째 여러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로 작성했죠. 우선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수가 없죠. 일단 셀트리온은 좋은 회사고 장기적으로 성장한다고 봤을 때 가져가는 게 1번 답이고요. 2번 신용 대출 빚투자. 제가 막 영혼까지 끌어서 빚투자 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 한 거의 3, 4개월 동안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런 사태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인생에 큰 경험을 했다. 이제 좀 아마 거의 깡통이 됐을 겁니다 지금. 깡통이 됐을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 드리듯이 절대 돈 때문에 주식 때문에 인생과 바꿀 필요는 없다. 빚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돈은 우리의 유용한 도구 수단, 삶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짜장면 한 그릇만 먹고도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냥 산에 한번 올라가 봤다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집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집 다 날라가고 돈 하나도 없어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또 새로 시작하는 맛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선물 옵션 안 했죠. 빚이 몇백억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은 뭐 아다리 걸리면 그럼 1, 200억 날라갑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현금이 있는데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했죠? 분할 매수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 주식은 모른다. 그래서 분할 매수. 그리고 1차 매수하고 333 사고 또 그 다음에 또 살 거를 만들어 놔라. 그래서 21만원 부근에서 또 333. 왜? 이유는 월봉상 월 이동평균선 상에서 셀트리온이 걸치면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뭐 이것도 어디까지 기술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있자 해서 이제 요렇게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시장이 너무 구리다. 지금 그냥 가만히 일단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10월 3일 날 4일 날 대체 연휴 때 이제 기술적 분석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삼바도 문제가 있고 지금 바이오주 박셀 바이오도 문제가 있고 바이오니아도 문제가 있고 그 이유의 문제는 뭐죠?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각종 이런 것들, 이런 각종 이슈들이 주식이 떨어지는 게 당시에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이전에도 왜냐면 금융위기 때도 여기 IMF 외환위기 때도 IT 버블 때도 신용카드 대란 때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주시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된 기업이 있고 살아남은 기업이 있더라. 그래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은 정말 시가총액 500억 1000억짜리고 살아남은 기업은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한국의 컴퓨터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더라.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을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바이오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은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떨어질 수 있다. 지금 많이 올라간 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건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이게 지금 3천짜리가
2만 원 간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급등한 주식은 급락하더라. UIL도 뭐 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모든 주식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은행주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DGB 안 떨어지잖아. 기업은행 안 떨어지잖아.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저평가된 기업은 떨어지지 않더라. 고배당을 주는 기업은 떨어지지 않더라. 결국에는 상대적이더라. 주식은 늘. 반대로 얘가 카카오가 올라갈 때 은행은 안 올라갔거든요. 너네 카카오 올라갈 때 재미 봤죠? 재밌었던 사람들은 재밌었잖아. 10배 올라갔잖아요. 그쵸? 10배 올라간 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기업은행 10배 안 올라갔거든요. 떨어지고 5천에서 지금 2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아직 먹을 파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은행이 10배도 안 올라갔는데 돈은 카카오보다 10배 많이 벌더라. 카카오는 지금 4,500억 버는데 기업은행은 2조씩 벌더라. 근데 시가총액은 카카오는 지금 60조인데 50조인데 기업은행은 7조더라. 그러니까 너무 가격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저평가한 상태인 거죠. 이런 거죠. 가치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고 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 수익 비율은 5배더라, 4배더라. 지금 주가 수익 PR이 BNK 6배, DGB 5배, 기업은행 5배. 근데 카카오는 300배거든요. 뭘로 설명할 거냐? 앞으로 성장한다며. 근데 성장한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김범수 시장 국감에 가가지고 두드를 맞고 있고 자정하다 사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갈 길이 없는 거죠. 이제 떨어질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제가 계속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냥 셀트리온이냐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냐 뭐 카카오냐의 어떤 지금 그런 논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장하는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 그거다. 그거를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좀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쇼커버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너무 낙폭이 컸죠.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연기금은 좀 정리했고요. 셀트리온, 세렐도 어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 쪽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매수는 좀 들어왔네요.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과 자, G3 BNT 뭐 이런 거는 뭐 투매가 나왔네요. 안테로젠, 코스닥 기관 쪽에서 오늘 순매수네요. 이제 테크니컬하게 네이처셀도 외국인입니다. 자, 이제 바이오가 그동안 올 9개월 동안 계속 1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두드려 맞다가 반토막 나고 막 마이너스 50%, 60%, 70%까지 났다가 이제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투매는 나오는데 이 투매를 이용해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매도 많이 안 나왔네요.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 많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2.9%.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그래도 8%네요. 예, 셀트리온지요. 자, 오늘은 뭐 셀트리온이 막 네이키드 숏셀까지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때려 붙진 않았겠네요. 업틱률 적용하는 게 적용 예외 체결 어제도 얘기했죠. 예외 체결 수량이 9만 뭐 반은 그냥 때려 밑에 까버렸네요. 그냥 던지면서 공매도를 쳤다는 걸 어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는 기울어지는 동작이 많죠. 자, 어쨌든 이 모든 상황과 순간을 다 이용해서 오징어 게임처럼 결국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도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게임에서 이겨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들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그 현금을 이용해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죠. 항상 리스크합니다. 주식은.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그 리스크를 최대한 100분 활용해서 적시적소에 약해진
동물을 사냥을 해서 결국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거 안 하려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사서 그냥 뭐 대충 사는데 어부지를 수익 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건 작년이죠. 올해 올 초반. 근데 올 초반부터 이제 끝났죠. 이제 무조건 급등하고 시작하죠. 왜 기관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이 다 먹잇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휘발유가 돼서 이제 그 휘발유로 돈을 벌어놨습니다. 기관들은. 자, 이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 놈들이. 저 종목 공매도 해서 이제 숏 커버링 들어오면 또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저 현물 주식 팔아서 수익 났어요. 셀트리온. 자, 두 번째 공매도 쳐서 또 수익 났습니다. 자, 공매도 쳤던 걸 팔아서 이제 사서 싸게 주식을 매입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 또 다시 30만 원 가면 또 팝니다. 또 수익 나는 거죠. 계속 수익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손실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셀트리온은 살려고 고민하다가 못 사다가 35만 원 샀는데 야, 25만 원 깨지길래 전부 손절했는데 야, 큰일 났다. 이제 다시 주식 안 해야지 봤는데 이제 반대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마지노선에 와 있습니다. 이제 21만 원 마지노선 제가 얘기했던 마지노선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흔들어주고 미국 시장 흔들리고 글로벌 시장 흔들릴 때 흔들리는데 얘가 흔들리다가 이제 하면서 정지되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인소프트. 자, 인소프트도 지금 60 월 이동 평균선 선상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100만원 4만 104만원 찍고 목표가 200만원 불렀다가 다시 50만원 왔네요. 자, 근데 인소프트가 지금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리니지도 잘 되고 있고 새로 나온 게임들도 뭐 욕은 먹고 있지만 기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8천억이고요. 그와 비슷한 크래프톤은 영업이익 7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2조고 인소프트는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반값인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도 좀 샀나 볼까요? 네, 외국인 좀 들어왔네요. 기관 연기금도 좀 들어왔네요. 공매도 많이 나오나요? 공매도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가격적으로 이미 조정을 받았는데 증시가 흔들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흔들립니다. 이런 모습이 셀트리온 쪽에서도 나오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정도. 미증시 2% 폭락하고 국내 증시 막 2%씩 날아가는데 셀트리온 안 빠지네. 외국인 매수 들어오네. 쇼커버링 들어오나? 이러면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늘 반복됩니다. 늘 계속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요런 거 괜찮은 건데요. 자, 요 내용 재밌죠? 요 내용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임을 알리는 신호들. 자, 1. TV신문 각종 언론 매체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룬다. 9시 뉴스 털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저가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나온 날. 최악의 경기, GDP 성장률 큰 폭락, 기업 부도설 기업 부도. 근데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주식이 하락하는 시점입니다. 주가 하락 기사가 주요 일면 탑 뉴스 나옵니다. 코스피 888포인트 붕괴. 그 다음에 투자자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사진 나오죠. 그 똑같은 사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올라가면 다우 지수나 나스닥에서 안경 끼고 있는 아저씨가 웃고 있는 모습 그거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시킵니다. 가지고 노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 최대 폭락, 고객 예탁급 바닥 이런 것들. 근데 정부가 연기금 이용해서 이제 금리 인하시키고 이제 금리 인하죠. 우리 이번에 금리 인상이 있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금리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연기금 주식 사라고 막 찌라시 돌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800포인트 됐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3000포인트일 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3300일 때 중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걔네들도 모르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을 어디 두고 있죠? 증권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대부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키고 그 회사들의 이익이 더 생기거든요. 자꾸 안 좋다고 하면 자기만 욕먹지 회사는 이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저는 상관없죠.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안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현금 만드세요. 왜 계속 얘기했을까요? 저는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욕을 안 먹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댓글창을 닫아놨거든요. 제가 이래서 댓글창을 닫아놨습니다. 댓글창 열어놓으면요, 제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요, 막 댓글 답니다. 뭐 너가 뭐가 아는데 뭐 셀트리온이 뭐 너의 개 XX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욕을 먹겠지. 그냥 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내 생각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뭐 남들 하듯이 그냥 좋게 맨날 장애인 정말 하죠. 뭐 조회수 올라가고 광고수입 올라오고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댓글창 안 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펀드 증가가 많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깡통 계좌 속출. 지금 이미 깡통 계좌 속출했으니까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립니다. 근데 이게 8번까지 정확하게 또 동일할 수 없습니다. 왜? 사회는 계속 바뀌고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증시는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역사를 되풀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 있었다고 해서 똑같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모습이 바뀌어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전자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뭐 새로운 만화 시리즈가 우리나라를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정신을 장악한다든지, 책이 장악한다든지, 영화잖아요. 그런 특수한 형태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만화들이 결국 우리나라 만화 시장하고 봤을 때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닌텐도란 게임,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그런 게임이 없잖아요. 반면 우리도 뭐 드라마를 수출하기도 하고 서로 교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절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뭔가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과거의 사례들과 잘 접목시켜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셀트리온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왔어요. 그렇죠? 야, 정말 매력적이네요. 정말 매력적이네요. 주가도 46% 망가졌습니다. 60%대까지 정말 패닉장이 오면, 진짜 미증이 나스닥이 폭락하면, 그거는 저도 60일, 뭐 120일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여기도 올 수 있죠. 120일 120일 아니 120월 이동평균선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240일 1년 평균 가격에서 괴리율이 몇 프로인가요? 이제 240일 대비해서 34%. 지금 사면 셀트리온은 1년 평균가까지만 돌아오면 30% 수익이 나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셀트리온 회사가 우량주인데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24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몇 프로 빠졌죠? 7%. 지금 사면 7% 정도 수익 날 수 있겠네요. 평균가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자, 시장이 정상화되면 240일까지 돌아올 수 있겠죠. 미증시만 나스닥이 신고가 치면 다 먹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아무 일도 없었어. 미증시야. 정말 정신 차리고 그냥 미증시가 나스닥만 살아나면 됩니다. 나스닥만 신고가 가면 일단 어느 주식을 사더라도 1-20%는 다 먹습니다. 그냥 지금 위험을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스닥이 가느냐, 아니면 나스닥이 다시 여기 오느냐. 나스닥이 여기 오면 그냥 지금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1-20%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오로지 그냥 오매불망 나스닥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 자다가 눈 뜨면 나스닥, 자기 전에 나스닥, 눈 뜨자마자 나스닥. 이게 지금 바로미터죠. 그냥 지표죠.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여하에 달린 겁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 지금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을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결론은 내가 나스닥이 올라갈 것 같다. 미증시가 정상화 될 것 같다. 그럼 셀트리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나는 아직 나스닥과 미증시에 대한 전망을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 그럼 무조건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나스닥에 대해서 미증시에 대해서 전혀 가늠도 안 되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40을 뚫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면서 이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달인지 다음 달인지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방향성은 이쪽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현금 비중을 40-50%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저희 부모님, 뭐 친구, 지인들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미 늘 20-30%의 현금은 늘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고요. 예, 더 늘려버렸죠. 현금 비중을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드렸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가 아는 지인분들에게 지금 주식 좀 힘듭니다. 예, 현금 비중 늘리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게 이 영상이죠. 여기 자, 이게 언제죠? 예, 이때부터죠. 3주 전부터죠. 고평가된 자산, 부동산 주식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 이 3주 전부터 모든 분들께 주식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예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다시피 신용 반대매도, 투매 반등기대 뭐 이런 얘기 쭉 들으면서 계속 결론적으로 현금 비중 항상 현금 비중 방법 뭐 다 얘기 드렸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예, CMA 가지고 있으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방법에까지도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우선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삼성전자냐 현대차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스닥의 문제다. 미국 시장의 문제다. 미국 시장이 앞으로 여기서 확률적으로 하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금리, 그 다음에 테이퍼링,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국내 한국, 중국, 홍콩 주시장의 급락,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증시로 전염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시장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하나 이상한 게 인도가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 그건 뭐 도대체 뭐지? 쟤네들 인도 애들 도대체 쟤네 뭐야 싶을 정도로 이상한 게 하나가 인도입니다. 여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래서 제가 주식은 절대 제가 100% 확신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나스닥이 안 좋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해도 주식시장을 결국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미국 아이들이겠구나. 결국에는 내가 뭐 이런 쿵 저런 쿵 떠들어봤자 무의미하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떠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보다는 공부하고 있다. 저도 어떤 시장을 보고 저도 계속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과 항상 평생을 함께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기억이 날 것이고 또 다음번 그 다음번에 이러한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좀 힘내시고요. 항상 마무리는 투자 심리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현금 비중, 그 다음에 몸과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심리를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 좋은 호르몬들이 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야 주식이 잘 됩니다. 직장생활도 잘 되고요.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여유 자산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좋은 사이클로 갑니다. 하나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지 이 사이클이 정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